한동훈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직 비대위원장 취임은 안 했고요. 이 비대위원장으로 거의 추대를 했죠. 추대를 했는데 제가 재밌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이미 개각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6명인가 개각을 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산업부 장관 박문규를 핀셋으로 개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못 된다라고 저는 했고 교수님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그때 우리 내기 안 했나요? 내기 안 했습니다. 내기 안 했어요? 내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내기를 거뒀어야 되는데 내기를 안 거셔갖고 제가 졌는데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다른 장관들 이제 그 개각 발표할 때는 후임자가 대부분 다 정해졌어요. 후임자가. 근데 한동훈은 지금 후임자 얘기 전혀 안 나오거든요. 전혀 안 나오고 그 차관으로 대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국정 운영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후에 후임 장관이 결정이 되고 이제 이임이식하고 취임이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래야지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국정 운영에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게. 근데 이건 전혀 장관이 없으면 어때? 그냥 차관이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전혀 개념이 없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데를 그냥 빼다 그냥 꽂으면 되고 그냥 없으면 그냥 네가 하면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부처 아마 여성가족부도 그러죠? 맞아요. 여성가족부도 장관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김행 그때 엑스트 저기 후보자로 했다가 이제 낙마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장관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못 하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중요한 자리인데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것은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라 이 네. 임무를 띠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거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럼 진짜 무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비대위원장을 안 치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 이제 그 법무부가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이 일상적인 업무 하면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생각이 지금. 진짜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동훈 절대 안 될 거라 한 게 뭐냐면 전 정말 그냥 원칙적으로 하죠. 원칙대로 뭐냐면은 후임자를 정하고 청문회 해야 될 거잖아요. 청문회. 청문회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럼 청문회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때 그만둘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만두려면 한 달은 필요하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장관직을 공석으로 두고 그만둘 거라고는 저는 설마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만둘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장관들이 뭔가 엄청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진짜 무슨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만둘 때 그렇다 그런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관 자리를 그냥 공석으로 던져놓고 그만둬 버리니까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는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리께서 너무 윤석열 정부를 상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망이 틀린 거예요. 제가 너무 높게 평가네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를 너무 평범한 상식적인 정부를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네. 장관이 취임하고 이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죠. 근데 이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요번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 거는 물론 예전부터 말은 있었어요. 네. 한동훈 올 거다 안 올 거다 말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이게 계획적인 게 아니고 갑자기 된 건가 생각이 드는 게 계획적인 거라면은 아마 비대위원장도 후임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은 김기현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당대표직은 유지하고 그리고 지역구를 포기하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김기현이 그걸 거부하고 난 당대표를 그만두고 지역구 지킬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김기현을 계속 그냥 지도부로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공동선대위원장 정도 한동훈 시키려고 했는데 김기현이 계속 버티다 보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대표직도 그만두게 하고 그러면서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비대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게 기사에 나왔다고 그래요. 네. 김기현이 원래 당대표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지역구를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했다. 김기현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김기현 체제는 어차피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는 힘들다는 것은 뭐 여든 야든 그리고 정치평론가 누구도 예측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이게 김기현만 몰랐어요. 김기현 체제는 아마도 곧 끝날 것이다라는 건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죠. 근데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기용할 것인가, 비대위원장으로 기용할 것인가,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 기용할 것인가, 뭐 이런 차원 이 정도 선택만 남아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예측을 했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갑자기 아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왔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원래 준비된 거다. 저는 뭐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도 어느 정도 심정을 좀 굳혀왔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진짜 무책임한 거죠. 진짜로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할 마음에 원래 있었다면은 법무부 장관 후임을 정해놨어야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럼 진짜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는 거네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거 너무하네 진짜. 상식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누리가 틀렸다니까요 그때. 이거 너무한 거 같네. 그러면 한동훈이 이제 비대위원장 다음 주쯤에 이번 주에 취임하나? 이번 주쯤에 네. 취임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뭐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앉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당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라. 완벽하게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라. 아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지금도 뭐 김계희 말 안 듣고 뭐 장재원도 뭐 하여튼 뭐 말 안 들었다가 이제 뭐 주저앉았습니다만은 그리고 한나라 그 국민의힘 당의 지금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눈치 보고 있거든요. 눈치 보고 있죠.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도 막 반발을 못 하잖아요, 지금. 네, 반항을 안 하잖아, 아무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유는 이제 그 세력들을 갖다가 이제 윤석열 세력으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이때 이제 내부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한동훈 체제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미션이다. 어떻게 윤석열 당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해야지만이 윤석열 정권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총선을 패배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그냥 식물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9회 말 투아웃이다. 자기는 말로 홈런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식 속에 자기도 지금 당이 엉망이고 다음 총선이 진짜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 그래서 한동훈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거 죽으러 오른 거거든요. 총선에서 대패하면 한동훈 정치도 사실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어차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은 자기는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완전한 위치를 이제 굳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대권 주자로서 완전히 굳히는 것이죠. 그 당을 장악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그냥 나서지 않고 그대로 해서 총선에서 졌다. 그래도 한동훈은 이후의 전망에 있어서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승부를 걸자. 그리고 윤석열이 아마 지시를 했을 거고요. 네가 가서 승부를 걸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년 총선을 잘 치료하지만이 우리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서로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만약에 진짜로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을 선방하면은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가 예전에 천당박사하고 살린 것처럼 충분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윤석열 당을 만들어라. 그럼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남 그 기득권 해체하고 거기에 윤석열 사람들 다 심으라는 건데, 이거 엄청난 피바람이 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이제 한동훈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당은요, 공무원 조직하고는 틀려요. 공무원 조직은 위에서 지시를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인사 고과를 하고 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위의 지시를. 근데 정당 조직은 그렇지 않아요. 정당 조직은 뭐 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문 피해 오지 않아요. 나중에 공천 때나
뭐 어떻게 피해 올지 모르지만은 말 안 들어도 돼요. 검찰 캐비넷이잖아요. 그걸로 물론 그걸로 협박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 그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사불란하게 정당 조직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직에 있다 온 사람들이 정당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은 엉뚱뚱뚱한 밑에서 한마디 딱 치고 받아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 말 자체가 우습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동훈은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와서 국민의힘당에서 뭔가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딱 얘기하고 딱 포부를 갖다 얘기하고 그랬더니 밑에서 엉뚱뚱뚱한 얘기를 한마디 딱 치고 네. 받아버리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렇듯이 네. 만약에 윤석열 당을 만드는 게 한동훈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정치 경험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홍준표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능수능란하죠. 그런 부분에 정치력이 있으니까. 네, 능수능란한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윤석열 당을 만드는 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중진들을 갖다가 내치고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심는다.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당내. 그리고 지금은 말은 못하지만 영남 중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그 지역 토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죠. 네. 한동훈 말하면 안 된다고 무서워갖고 공천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예전에 뭐 공천 파동도 막 일어났잖아요. 김무성이 네, 그렇죠. 도장 들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영도다리. 예. 분명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내부의 지금 상황들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당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문제는 이후에 이제 공천 과정을 얼마만큼 좀 스무스하게 이걸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제 누구로 인선하느냐부터 공관위원장. 네, 네.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색깔이. 네.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 지금 비대위원들을 지금 이제 789 세대, 네. 586 세대 대항서 789 세대로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거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제 세대. 예. 세대예요? 네, 789 세대. 그래요. 그런 것도 색깔이 나올 거예요. 비대위원들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색깔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국민의힘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윤석열 당으로 여기 이제 색깔이 나오고 이 과정 속에서 아마 내부의 분란들이 일어날 거고요. 근데 이게 이미 스타트부터가 근데 안 좋은 게 김기현이 멋지게 딱 그만둬줘야지 사실은 영남 물갈이에 시작이 되는데 김기현부터가 나는 안 그만둘래 그거 있잖아요. 그 요번에 당대표를 그만두는데 네. 페이스북으로 그만뒀어요. 당대표 페이스북으로 그만두나요 원래? 당대표 그만두는데 기자회견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페이스북으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요번에 첫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 지역 구민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지금까지 그 중앙당 하느라고 지역을 못 돌봤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냈거든요. 이거는 계속 국회의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김기현도 그럴 거고 영남의 중진 누구도 그냥 물러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러나요 그걸? 다음에 총선 출마하면은 당선되고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있으면 끝나잖아요. 앞으로 불과 1, 2년 있으면은요 윤석열 정부는 그냥 이제 레임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뭐하러 그렇게 총선을 그만두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죠. 한동훈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사실. 아마 당장 한동훈 이제 내일 모레 취임하면은요, 네. 그 다음날에 이준석 탈당 기자회견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이준석은 이제 탈당하고, 그 다음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뭐 천하용인 중에 한두 사람이 이제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 내부에 이제 분란이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면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언론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 기사를 많이 써주고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 뭐 이슈가 다 한동훈 이슈만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청문회하고 있거든요. 청문회 기사 나오지도 않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한동훈이 다 갖고 왔어요. 근데 딱 교수님 말씀처럼 한동훈 취임하는 딱 그 시기에 이준석 창당하거든요. 근데 창당이 되면은 아마 모든 이슈가 이준석한테 가지 않을까요?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 취임하자마자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들 만나갖고 어떻게 통합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 근데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됐다는 것은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는 공식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니까 윤석열 스타일을 바꿔라. 그리고 윤석열 측근들을 물러나게 해라. 네. 그래야지만이 지금 국민의힘 당에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런 걸 이미 공식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이준석이 설 자리가 없죠.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준석이 여기서 왜 그냥 공동선대위원장? 네?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 예전부터 할 수가 있었죠. 그 정도는 만족 안 하겠죠? 그렇죠.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이요? 네. 공관위원장 주겠어요? 절대적인 권한을 준 공관위원장. 네 그럼 마음대로 임명해라. 주겠냐고 그걸. 안 주죠. 그렇게 줄 거라면은 이준석이 줄 거라면은 한동훈이 내려보지도 않았어요. 비대위원장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럼 교수님은 이 한동훈이가 이준석이나 유승민 만나갖고 함께하자 그렇게 안 한다? 물론 이제 물밑으로 그런 얘기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끌어안으려고 하는 물밑으로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준석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이준석은 정치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다. 더 이상 뭐 얻는 게 없는 거지. 없는 이준석은요? 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또 다시 또 기회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준석이 이후의 정치를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해서 모았던 세력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보죠. 아니 이런 말도 있어요. 한동훈을 그 추대하는 이유 중에 한동훈은 그래도 윤석열한테 할 말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말 못했는데 우리는 뭐 한동훈이 윤석열의 완전한 아바타이기 때문에 생각하지만 한동훈은 그래도 윤석열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바른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준석, 유승민 끌어안아야 됩니다. 지분 줘야 됩니다. 하면서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동훈이 할 말은 할까요?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쓴소리 할 사람이 아니라요. 네. 윤석열의 말을 대신할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그 입이 될 사람이죠. 오히려? 김건희 특검. 아마 윤석열이 말하기 전에 한동훈이 먼저 직언할 거예요. 이건 거부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럴까요? 그럼 야당이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할까요? 전혀 그럴 사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개혁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을 변화할 가능성은 아예 없네요. 오히려 더 구태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만 변한 거잖아요. 젊은 얼굴. 젊은 얼굴로 변했는데 아마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변했다. 얼굴이 변했다. 젊은 사람은 변했다. 이렇게 막 이제 선전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효과들이 지금 당분간 있을 거예요. 당분간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는 거 이런 현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한동훈이 사실은 비대위원 되면은 제일 먼저 직면해야 될 게 당장 다음 목요일 날 김건희 특검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 통과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겠죠? 거부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100% 거부한다고 봐요. 100%? 네, 100%안 해봐요. 90%도 아니고요? 그럼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은요, 네.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없으면은요,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님이 실제로 자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대통령으로. 근데 그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특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특검 받아들였잖아요. 사실 거부해도 되는데 왜냐면 거부하면은 이거 민심이라든가 사람들의 상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평생 뭐 공정 그런 거 얘기했었는데 자기 와이프 관련된 건데 이거를 설마 거부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물이 있고요. 네. 윤석열 정부를 상식적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민심도 살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100% 저는 거부할 거라고 봐요. 100%요? 100%예요. 거부한다? 네. 그럼 거부했을 때 이제 그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재의결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한동훈이 재의결 거부합니까? 한동훈이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해갖고 민주당과 함께 통과시킬 가능성.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이 먼저 치고 나올 거예요. 먼저 치고 나고 이번에 악법을 했으니까. 이것은 악법이고 야당에서 지금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다. 이것은 네가 거부해야 된다라고 먼저 치고 나올 거고 재의결 요구는 그 대통령이 재의결 요구를 한 것은 거부한 거니까 한동훈으로서는 뭐 그건 당연한 걸로 아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의결해가지고 다시 대통령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의 되는 판타지 소설입니까? 그럼요. 판타지?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영남 그 물갈이하고 연결이 되는데 영남을 물갈이한다는 건 결국 공천 안 준다는 거잖아요. 네. 컷오프를 시킨다거나 경선을 시켜서 아웃시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경선하면 무조건 이쪽이 영남의 주진들이 이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영남 자리를 뺏어 오려면 컷오프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컷오프를. 그럼 컷오프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재의결 뭐 시기가 맞물려 갖고 재의결 이전에 컷오프가 됐다. 그럼 재의결 때 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손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아예 그 뭡니까 이 투표할 때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공천 탈락에 아마 그런 시기들을 최대한 늦출 거예요. 최대한 늦춘다. 네, 이게 지금 28일 날 예를 들어서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네. 한 15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이 맞습니다. 거부권을 해야 되잖아요. 15일 안에. 막 1월 한 10일쯤 뭐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대통령이 며칠이나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하고 바로 할까요? 아니면 15일까지 고민하다가 할까요? 굳이 뭐 바로 다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아마 뭐 할 거라고 봐요. 하면은 한 일주일? 그 이후로는 의결을 아무 때나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뭐 시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재의결을 아무 때나 하면 네, 되니까.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국회의장이 이제 상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천 탈락의 시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 그 정당에서 한 2월 중순이나 말쯤에 공천이 확정이 된단 말이죠. 이거 공천 확정은 2월 중순. 네, 그 네. 정도였고 중순이나 말경. 네. 늦으면 이제 말경은 돼야 되겠죠. 네. 3월 한 20일경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면은 아마 공천 탈락은 최대한 늦추겠죠. 네. 늦춰가지고 그 공천 탈락이 된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시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재의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천 탈락을 시키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의결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시간을 계속 끌다가 네.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까지 컷오프까지 딱 시키면은 그 이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가능한 전략입니까? 예, 전략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선거 바로 직전일지라도 재의결을 할 수가 있죠. 그 탈락자들이 만약에 많이 나와서 네.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 그럼 할 수도 있죠, 그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검법을 너무 늦게 통과시키면은 왜냐면 수사가 나오고 이거 특검 구성하고 그런데 또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렇죠. 한 20일씩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돼야지 바로 브리핑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하다 보면은 총선 이유가 되어버린 그렇죠. 거죠. 정작 수사가 늦게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만약에 이거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컷오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그런데 국회의장과 그 국민의힘이 그냥 손잡고 아예 재의결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빨리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김진표 의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게 민주당을 무시하고? 네, 뭐 국힘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먼저 의견을 하고 상정하고.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그건 거라고 아니다? 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이 거부권 김의회 특검을 재의결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거를 그냥 민주당을 무시하고 막 올리지 않을 거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러지 않을 거다. 예. 다수당이 그 민주당인데요, 국회에. 예, 그렇군요. 이게 제일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은 거의 뭐 거부하고 재의결 안 되는 걸로 여기고 있어야겠네요. 재의결 안 되는 걸로. 그거가 이제 이후에 뭐 어떤 상황이 재의결 자체가 어려운 게 200석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려면은
한 30몇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한 20명은 돼요. 아, 20명. 네. 20명 정도. 그렇죠. 뭐 그것도 다른 정당들도 있으니까 네네. 한 20명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의결이죠, 사실. 그럼 만약에 재의결 안 돼가지고 김건희법이 폐지됐다고 쳐요. 네. 폐기. 네. 그랬을 때 사실은 역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지도부로서는 이 역풍을 막기 위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특검은 거부했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라고 뭔가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 폐비설. 폐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관저에서 내보내가지고 사서로 보낸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안 돼 보였어. 그런 마음 주는 거 있죠. 그게 하나 있고. 근데 사실 근데 진짜로 더 보수 언론에서도 강하게 말하는 건 뭐가 있냐면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그러니까 박근혜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했잖아요. 그래갖고 최순실 사태가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임명이 된 적이 없어요. 7년간. 딱 멈춰버렸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특별감찰관 임명할게. 특별감찰관 임명하면은 대통령 배우자와 뭐 사촌 이내 그리고 고용시자 감찰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면은 좀 무마가 될까요? 저는요. 이제 그렇게 가면은요. 이 이슈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김건희 특검으로. 김건희 이슈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봐요. 아예 안 한다? 아예 안 할 거라고 봐요. 아예 않고 이슈는 이슈로서 막는 거거든요. 네. 더 큰 이슈로. 다른 이슈로 전환을 시킬 거란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 수사?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뭐 지금 이거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수사를 엄청나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 갖다가 막 10명, 20명씩 막 소환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말은 좀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은 뭐 네. 대북 관계에 있어서 네. 큰 이슈를 갖다가 터뜨리든지 아니면 뭐 대외 관계에 있어서 이슈를 갖다 터뜨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슈를 다른 데로 확 전환을 시키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김건희 걸 갖다가 무슨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고 저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계속 김건희 이슈가 나오니까? 그러면 다른 이슈로 그러네요. 큰 이슈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저희 지금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한동훈 그 측에서는 분명히 그런 이제 술수를 쓸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민주당이. 괜히 어중간하게 착한 척 안 한다. 예, 그러니까 뭐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해주면서 여러분 우리 이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엉성하게 안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될까요? 뭐 민심을 살피면서 뭐 하고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훨씬 일리가 있어 보이네 진짜. 예. 그냥 아예 그냥 김건희 얘기는 이렇게 끝내버리고 네. 무시하고 오히려 이 진짜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왜냐면 이거 수사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수사라든가 대북 문제가 있네요. 그럼요. 대북 문제도. 그거 크네, 진짜. 요즘 뭐 미사일 뭐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게 심상치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비무장지대에 다시 또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뭐 이런 거. 지금 권총 소시했대요, JSA. 그러니까요, JSA도.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하면 그런 거에 만약에 일으켰어요. 이거 통할까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잖아요. 이거 선거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래도 만들어지면 통하겠죠? 그럼요. 그게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쉽게 당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 의식도 높아져 그러진 않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이겠죠. 이거 만들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국민들 알겠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판문점에서 뭔가 일어났는데 미군이 막 움직이고 핵 잠수함이 뜨고 이래봐요. 이러면은 이제 진짜로 공포 분위기로 가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총선 때까지 그 과정을 너무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좀 낯가르면 안 되겠네요. 저는 다음 선거는 뭐 압승이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넘겨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를 할 거란 말이죠. 뭔가를 준비하고 돌파 카드들 뭔가를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을 대통령실이나 한동훈이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대통령실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악법이다. 이게 왜냐면 지금 총선 앞두고 딱 시기 맞춰갖고
하고 있는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 돈봉투 엮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원 한 20명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그거 수사하는 거 이거 선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설마 수사 안 하겠죠? 아, 수사하죠. 할까요? 하죠. 선거 있는데 본인들이 그거 악법이라며요. 근데 본인들이 그거 할까요? 아, 그래 자꾸 상식적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왜 이렇게 아, 진짜 하죠. 그리고 얼마나 호재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민주당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부패 정당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겠죠. 물론 뭐 나온 것도 별로 없죠. 뭐 없잖아요, 나온 게. 네, 없죠. 나온 게 없잖아요. 송영길 대표도 지금 뭐 어떻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부패 정당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586 정당으로 낡은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제 새로운 당 이렇게 만들어 갈 거란 말이죠.